네, 매주 화요일 유반장과 함께하는 글로벌 인베스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해외 투자의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쳐드리기 위해서 홍승태 우리투자증권 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동대문 지점 과장님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반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그 해외 투자 강의해 주시고 네. 좀 반응이 어떻던가요? 궁금해요. 제가 첫 방송이다 보니까 데뷔라서 주변에 말을 안 했는데 네. 다행히 처음 치고는 자연스럽게 잘했다라고들 하셔서 나름 신고식 잘 치른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보니까 많이 수줍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내용 위주로 카메라 의식하지 않고 준비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실력에다가 이 출중한 외모까지 겸비하셨다고.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동대문 이 상권을 휩쓸고 있다는 네. 소문이 지금 여기 여의도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출중한 외모도 있는데요. 네, 제가 고개를 못 들겠네요. 그 해병대 장교 출신이세요. 정말요? 그리고 해병 전후에서 팍팍 동대문 지점을 밀어주고 있다. 아. 밀 것이다. 이런 전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유반장님 그 네, 저기서 같은 해병 출신입니다. 쳐다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와. 저는 일개 사병 출신이어서 훨씬 선배님이신데. 쳐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긴 해병대 아니면 뭐 이렇게 낄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네요. 네, 글로벌 인베스트하고 안 맞죠. 네, 개념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야, 유반장님 네. 뭐 그동안 하실 말씀 좀 있으시다고 준비하신 게 있으시다 그래서. 네. 이게 글로벌 인베스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해외 얘기만 하다 보면은 약간 좀 이제 그 동떨어져 있다. 네. 뭐 이런 분들이 좀 시청자분들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간간히 이렇게 맛배기로 표를 제가 한 번씩 이제 띄워드릴까 싶어서 네. 오늘 이제 가져온 표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요새 가장 인기가 있는 그 신고가 경신 상장사 하면은 삼립식품 아니겠습니까? 동대문 지점에서도 관심이 좀 많죠. 어때요?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문의하시고 매매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렇죠. 파리바게뜨, 네. 그래서 그 관계사다 해가지고. 베스킨 라빈스. 네. 뭐. 네.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 구찌. 뭐 주가가 올라가니까 뭐 애널리스트도 막 매수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표를 통해서 한번 딱 보니까 과연 이 주식이 싼 주식이냐 뭐 이런 좀 의문이 들어서 한번 표를 통해서 한번 일종의 우리 시청자분들께 투자자분들께 한번 이의 제기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뭐 홍 과장님도 저런 네. 표가 뭐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되게? 늘 눈에 익어 있는 내용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작년 전체 실적인데요. LG생활건강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올랐다가 요새 많이 빠졌어요. 네. 되게 한 70만 원 갔다가 요새 한 60만 원도 깨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때도 사실은 갈 때까지 가보자 했는데 결국은 이익은 뭐 크게 나빠지지 않았는데 이 PBR 기준으로 너무 이제 PBR이 막 7배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삼립식품 같은 경우에도 글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PBR이 이제 한 3배 좀 남짓 되는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난 게 순이익이 많이 늘어난 게 지금 220억이거든요. 삼립식품 그 그룹에서 열심히 이제 출점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새 워낙 많이 이제 깔려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룹 차원에서 삼립식품을 밀어준다. 이제 별별 얘기들이 많고 뭐 중국 시장에서도 빵이 인기다. 뭐 이런 얘기 있고 태양광이라는 뭐 신사업도 진출한다. 이런 네. 얘기 있어가지고 뭐 주가가 계속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뭔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좀 차익 실현 구간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우리 홍 과장님 저 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갈 때까지 간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려울 것 같고 항상 네.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옆에 분위기 편승하기보다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PR이나 PBR만 보실 게 아니라 네. 기업의 실적을 좀 샅샅이 살펴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는 게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유연하게 넘어가시네요. 그러니까. 네, 역시. 네, 돌발 질문이었는데 돌발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 당황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투자 ABC 관련해서 저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해외 투자 필요성 또 그리고 어떤 종목에 관심 가져야 되는지 좀 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시청자분들께서 그러면 해외 투자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노하우를 좀 알고 싶다 이런 분들 많아서 이 시간 좀 준비했습니다. 해외 투자 뭐 어떻게 하면 뭐 전용 계좌를 터야 되는 건지 네. 환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등등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 좀 설명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들은 가장 먼저 아실 것은 국내 주식 투자와 흐름은 전체적으로 비슷하다는 겁니다. 대신에 당연히 외국 화폐로 투자하기 때문에 네. 주식 주문의 앞뒤에 환전이라는 프로세스가 들어간다. 그리고
뒤에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이 우리 네. 국내 주가는 약간 다르다. 네. 연 1회 세금을 납부하는 게 있다라고 아시면 되고 네. 이미 주식 투자에 많이 친숙하신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우선 해외 주식 거래 절차를 한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림으로 네. 보는 게 중요해요. 네. 네. 거래 절차가 네. 어떻게 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금을 입금하셔야겠죠. 당연히 네. 그 전에 계좌 개설을 먼저 말씀드려야겠구나. 우리가 증권사의 CMA라고 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 또는 종합매매계좌를 개설하면 계좌가 바로 거래가 가능하고요. 이건 그냥 국내 계좌에 그렇죠. 똑같은 거네요. 일반 주식 네. 계좌로 하실 수 있는데 위탁 계좌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증권사에 따라서는 해외 주식 전용 계좌를 제공하는 회사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은행에서 만약 연계 계좌를 개설하셨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계좌들로 매매가 가능한 걸로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온라인상으로 간단하게 하실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이제 계좌 개설에 대한 준비는 끝나는 건데 시세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시세. 이제 해외 주식이다 보니까 각 주식 시장별로 시세를 제공받아야 될 텐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증권사의 HTS는 15분 지연 시세 또는 20분 지연 네. 시세를 드립니다. 그래서 만일 본인이 당일 그 매매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실시간 시세가 필요하실 텐데 네. 따라서 뭐 이건 별도의 뭐 그렇죠. 이용료가 따로 있나요? 신청 과정을 통해서 별도의 네. 매월 일정한 이용료를 내시면 되고 아, 실시간 시세는 예, 뭐 미국 시장은 한 10,000원, 또 홍콩 시장은 뭐 30,000원대, 일본 네. 시장도 뭐 이렇게 각 국가별로 차등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겠네요. 그러니까 여러 투자를 국가에 하려면, 투자하려면. 아끼려면요 전화하면 돼요. 주재원 전화해가지고 지금 얼마예요? 물어보면은 그렇죠. 가르쳐 주점 주죠. 직원들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니까 네. 바로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하시는 게 좋겠죠. 일단 알뜰한 방송이에요. 많은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화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금을 하신 다음에는 입금한 다음에. 네, 중요한 것이 이제 환전 절차가 있는데요. 네. 환전 수수료가 좀 들 것 같기도 하고. 수수료는 이제 거래 대금의 한 1%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만 원을 거래하신다면 10,000원이 되겠고 네. 1억이라면 100만 원 정도 될 텐데 뭐 이제 회사별로 저희 증권사 같은 경우는 좀 고객에 따라 등급에 따라서 네. 좀 할인도 해드리고 있고 네. 각 수수료 정책은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환전 그 환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미국 달러를 예로 들면 이제 그날 이제 외환시장이 열릴 때 당일 시중은행의 고시 환율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환전이 가능한 시간대도 영업일 기준으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다양하게 이제 회사별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네. 그것도 역시 거래 증권사에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환전하신 후에는 이제 주식 주문의 절차는 똑같은데 네. 오늘 좀 이따 주문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주문 절차는 똑같다. 그래서 현재 이제 거래가 가능한 국가가 몇 개냐 네. 이런 걸 좀 많이 물어보세요. 네. 제가 볼 때는 한 10개? 10개. 기자님. 한 30개? 오,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31개까지 일단 오, 우리 제가 국내 정확하게 투자들은 맞췄습니다. 31개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많아요. 예. 정말 많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증권사별로 또 차이가 있지만 이제 31개 국가 중에서 이걸 다 온라인으로 직접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대표적인 국가 4개 정도. 네. 미국, 중국, 네. 홍콩, 일본 이렇게 4국가는 온라인으로 직접 HTS상에서 주문을 넣으실 수 있고요. 네. 네. 다른 국가들에 대한 주문은 이제 증권사의 본사에 있는 해외 상품, 해외 주식을 담당하는 부서에 전화하시거나 아. 또 본인이 거래하시는 영업점에 직원을 통해서 주문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제가 한번 보시면 HTS 화면을 보시면 국내 주식 투자 화면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비슷하네요. 예, 보실 수 네. 있어요. 정말? 맨 왼쪽 위에 보시면 이제 국가를 선택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네. 애플. 예, 애플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신데 애플 화면을 눈 보고 되게 계신데 좋으시네요. 안경 썼잖아요. 왼쪽에는 이제 주가와 거래량 이런 정보가 나와 있고 아래는 호가창, 네. 일봉 차트들이 있고요. 오. 그 밑에 이제 체결 내역이 있고 오른쪽은 늘 보시던 그 화면 그대로입니다. 이제 저희 회사 화면을 물론 썼기 때문에 각 증권사별로 컨텐츠는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네. 대동소이할 겁니다. 우리 회사 이름은 우리투자증권. 네. 우리 투자증권이 그 지금 재미있게 해외 하시는 거죠? 해외 거래 이 매매 시스템에 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렇죠. 초반부터. 투자를. 예, 그렇죠. 제가 2009년 때부터 예. 우투에 한 2년 전쯤에 갔었거든요. 해외 그 투자 이쪽 네네. 매매 시스템 하는 데를. 아. 근데 그때 좀 별로 돈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하셨어요, 전 안 했는데 아. 그냥 취재만 했는데 네. 2년 전에 돈이 했으면- 많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그렇죠. 투자 개념으로 좀 선제적으로 예, 앞으로 투자를 갖췄죠. 이런 예. 이제 해외 투자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네, 다 네. 갖춰놓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앞서가고 있군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개 그 주요 국가들 네. 이게 뭐 나라별로 이제 거래 방식 굉장히 막 다양하잖아요. 네, 좀 다양하죠. 와, 네. 그 네 개만 해도 뭐 다 뭐 중국 A주, 그렇죠. B주 뭐 심천도 뭐 있고. 네. 진짜 이 거래 방식이 너무 네. 다양한데
그 나머지 뭐 27개 나라들 국가는 뭐 이거 어쩔 건지 사실 좀 이 정확하게 시간을 통해서 다 말씀드리려면 네.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27개 나라는 그냥 전화로 좀 부탁을 그렇죠. 드리면 뭐 안 유럽의 될까요? 서유럽, 북유럽 뭐 여러 국가들이 있고 또 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있는데 증권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각 시장별로 거래 시간, 또 수수료, 또 최저 수수료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 결제 이런 거 다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한번 제가 이제 주요 국가 4개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네.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주요 국가, 4국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TS 기능을 사실 좀 준비를 해왔었는데 이거는 네. 처음에 접근하시려면 이제 어디서부터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업종에 대한 분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앞으로 이제 해주식 소개하면서 계속 네. 뭐 간간히 그때그때. 예, 네. 화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뭐 해외 주식 시장에 대해서 조금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장별로요. 네. 일단 미국 시장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미국 시장. 네, 아.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뉴욕 거래소 또 나스닥 두 가지가 있겠죠. 그 외에도 또 뉴욕 거래소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가 여러 거래소를 통합하면서 상당히 많은 거래소들을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는 뭐 NIS의 아카라고 하는 ETF 위주의 거래 시장도 있는데 네. 일단 오늘은 상위 두 개 거래소에만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들이 네. 미국 시장에 가장 많이 참여를 그렇죠. 하게 되나요? 아니면 뭐 네. 일반 일반적으로 일본인가요? 아니면 뭐 유럽?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미국에 있는 ETF를 제일 많이 좀 거래하셨고 네. 아무래도 미국과 홍콩, 중국, 일본 좀 비슷한데 일본은 조금 상대적으로 매매가 많이 없고.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지만 미국 쪽을 제일 또 현장에 나가보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네. 또 ETF의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네. 1,300개 ETF가 상장돼 있기 때문에 네. 제일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주요 지수는 다 아시다시피 세 가지 지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마다 아침 시황에 보는 다우존스 산업평균 또 S&P 500 나스닥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는 실제 거래를 하려면 필요한 정보들을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네. 거래 시간이 여러분이 이제 한참 미국 시장. 예, 주무실 때쯤 우리나라 기준으로 밤 11시 반에 개장이 됩니다. 네. 서머타임이 적용되면 이제 1시간 앞당겨질 거고요. 새벽 6시까지 운영이 되고 또 현지 기준으로 보시면 9시 반부터 4시까지. 네. 그다음 체결일이 T+3일, 거래일부터 3일까지 현지에서 체결이 되고 또 이제 국내 계좌로 반영되는 거는 매수는 T+4일, 매도는 T+5일로 다르고요. 아시다시피 가격 제한폭이란 게 없잖아요. 네, 우리나라처럼 상한가 제한폭이 없기 때문에 뭐 어제도 바이오주 중에 하나는 뭐 70% 가까이 급락하는 전 추세를 이야. 보이기도 했는데 네. 그만큼 다이나믹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네. 개인이 섣불리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공부해야죠. 그렇죠. 일단은 우량주 위주로 접근하시되 또 좀 전에 말씀드린 ETF 시장에 대해서도 우선 관심을 가지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거래 거래 수수료가 좀 높네요. 네, 이건 이제 저희 회사 물론 기준이긴 한데 네. 좀 다르겠지만 저희는 0.5% 거래 대금에 이렇게 하고 있고 최소 수수료도 약 $50 정도로 네. 예, 이렇게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시면 이제 절반인데 이거는 저희 회사 그 비즈니스적인 얘기라서 여기까지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중국 홍콩 시장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우리 홍콩 하면 일단 홍콩 거래소에 이제 대기업 위주로 상장이 돼 있고 또 그 밑에 벤처기업과 IT 중소기업 위주로 그로스 엔터프라이즈 마켓이라고 따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중국에는 A주, B주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일단 홍콩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홍콩 시장. 외국인 투자가 다 가능한 시장이죠. 이건 네. 다 저희가 알고 있고. 저기도 상당히 참여가 많죠. 그렇죠. 예, 우리하고 홍콩에는 거의 거래 시간도 네, 비슷하고. 또 중국의 많은 국영 기업들이나 대표적인 우량주들이 홍콩 시장에 상장돼서 또 홍콩 H주니, R주니 이런 이름들로 상장돼 있기 때문에 홍콩 시장도 미국에 비등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주로 좀 있습니다. 기관들이 투자가 많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펀드 최근에 펀드 기관에서 네. 많이들 또 투자하는 시장 중에 하나고 이제 중국 쪽으로 설명드리면 중국 정부가 일단 1990년부터 89년에 천안문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90년대부터는 이제 개혁 개방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네. 주식시장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업을 민영화하고 좀 자금 조달의 수단을 다양하게 추진했는데 A주는 아시다시피 내국인 투자자들, 중국인, 네. 중기관 투자자들이 전용 시장인데 그건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러던데요. 그렇죠. 해외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들이 투자하려면 네.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펀드 투자자들이 펀드나 이런 곳에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지만 개인으로서 저곳에 참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대부분 B주에 우리는 투자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종목 수가 이제 약간 좀 더 업데이트를 해야 되지만 저 정도로 좀 B주에는 많이 제한돼 있다. 예, A주, B주에 보통 동시에 상장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B주가 좀 일반적으로 할인되는 경향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외국인들만 참가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아, 종목 수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군요. 그렇죠. 예. 네. 신천 저쪽에 훨씬 더 네. 많군요. 그래서 네. 중국도 워낙 또 색다르게 또. 기업 수가 많다 보니까 네. 각 로컬 거래소들이 또 따로따로 이렇게 분할돼서 상장됐기 때문에 이 많은 종목에 대한 그 정보랄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다 얻을 수 있을지도 참 막막한 네.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아까 또 해외 주식 투자라고 하면 가장 먼저 질문하시는 게 외국어를 잘해야 되냐, 이런 중국 시장에 가려면 또 중국어를 잘해야 되냐 이런 거 네. 물어보시는데 다행히도 이제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을 커버하는 리서치 센터들을 많이 네. 예, 노력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에 또 해외 쪽을 해외 리서치 역량을 조금 더 네, 강화하고 그렇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또 들리더라고요. 그런 추세에 발맞춰서 본인들이 이제 투자 본인이 원하시면 거래하신 증권사 요청하시면 재무제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뭐 컨센서스 데이터, 목표 주가 이런 것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 직접적으로 이제 해외 사이트를 서칭하시기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각 증권사별로 좀 그 유망한 그런 상장사들 묶어서 좀 포트폴리오 같은 거를 좀 가지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국내 그렇죠. 유명한 리서치처럼. 대표적인 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그러니까요. 탑10 네. 이런 거. 네. 증권사별로 좀 다른데 아직은 많진 않아요. 이게 음. 이제 탑10 종목을 유지하는 곳도 있고 또 아닌 곳도 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을 하나의 편람으로 만들어서 뭐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 아니면 뭐 워렌 버핏이 투자한 100개의 종목 네. 이런 아. 테마집들을 발간했거든요. 네, 네. 그것도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한 번씩 보시면서 감을 기르시는 게 그러겠네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홍콩 시장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는데 이제 네. 홍콩 시장이 중국 시장도 거래 단위가 좀 있어요. 홍콩은 종목별로 좀 다르고 우리나라는 한 주 아니면 10주 단위로 네. 거래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중국 시장의 상해 B나 심천 B 시장의 경우는 100주 단위로 매매를 하게 돼 있고요. 주단이고요. 여기도 뭐 다른 사항들은 중간에 이제 전장 후장이 있다 이런 거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본 시장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본도 이제 동경증권거래소가 작년에 오사카 거래소를 통합하면서 이제 세계 3위 정도의 규모로 큰 거래소가 출범을 했고, 그렇죠. 역시 오전장과 오후장이 나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주가에 따라서 거래 단위는 한 주에서 또 10만 주까지 다양하게 돼 있고, 수수료도 이제 0.5% 오프라인으로 하시면 네. 온라인은 0.3% 정도 해당된다. 네. 아시면 해외 될것 주식 같습니다.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세금 네, 네. 문제일 것 같은데 뭐 세금 문제. 양도차익세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궁금하신 게 이제 양도세가 얼마나 되냐는 건데, 네. 일단 기본 20%에 그 주미세가 붙어서 22%. 22%. 예. 야. 20%는 좀 높잖아요. 네. 근데 또 분류과세가 된다는 장점이 있고 또 연간 250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공제를 합니다. 해주기 그 1년 동안에 매매 차익 그 손실을 다 따져서 수익이 난 부분, 이익이 난 부분에 아. 250만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손실 나면은 그건 또 차감해 주는 거죠. 그렇죠. 손실 네. 났을 때는 뭐 세금 안 내실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유 반장님과 홍승태 과장님과 함께 글로벌 인베스터 시간에서 해외 투자 방식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귀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내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